일회용 컵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아주 젊고 세련된 문화라고 포장을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일회용품과 전염병은 강력한 동맹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쓰레기 문제는 물질과 사람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무한 경쟁 시대에서 물질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과시적 소비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눔과 또 포용과 연대라는 따뜻한 가치가 흐르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맘씨 챌린지 카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홍수열 박사님의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인데요. 이 책을 쓰신 홍수열 박사님 간단히 소개해드리려면 일병 쓰레기 박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세요. 11년 동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에서 활동하셨고 현재는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라는 유튜브 채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사람들이 이토록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댓글에 가슴이 찡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상으로 다 풀지 못했던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엮어서 책으로 묶으신 거죠. 저도 평소에 이 도스박 채널을 통해서 좀 헷갈리는 분리배출 방법도 알 수 있고 또 궁금한 건 질문 댓글도 남기고 하면서 쓰레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상으로 보는 건 좀 단편적이죠. 내가 버린 쓰레기가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고 세상엔 왜 이렇게 비닐과 플라스틱이 많아지게 된 거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그리 된 건가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쓰레기 처리 과정부터 실제적인 품목별 분리배출이 궁금한 분들, 또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차고 실천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제목을 그건 재활용이 아니라고요 라고 바꾸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잘못된 분리배출로 실은 쓰레기인데 재활용 수거함에 넣은 게 정말 많았거든요. 세 가지만 좀 추려봤는데요. 우리나라 쓰레기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간 1억 6천만 톤의 쓰레기 중에서 87%가 재활용되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잘하고 있구만. 역시 우리나라 재활용 되게 잘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7배고요. 이유는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할 땅이 없다는 현실이죠.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이 CNN에 보도돼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힘 닿는 데까지 100% 전량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 경제 구도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 일회용품의 시작은 언제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을까? 1907년에 일회용 종이컵이 발명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별 호응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부쩍 위생에 관심이 많아지고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일회용품과 전염병은 강력한 동맹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감염병이 발발하면 일회용품의 사용이 급증. 하지만 이렇게 파괴된 자연환경은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고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되는 거죠. 일회용품이 계속해서 발명됐지만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계속 씻어서 다시 쓰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겠죠. 이걸 본 플라스틱 업계가 이러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겠구나. 소비자들이 플라스틱을 한 번 쓰고 버리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펼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테이크아웃 카페는 1998년 강남역 할리스커피라고 해요. 그 뒤를 이어서 여러 카페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입점을 하고 일회용 컵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22년 전이니까 정말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길에서 일회용 컵에 커피를 들고 다니고 마시는 모습은 정말 익숙한 풍경이었죠. 이건 역시 마케팅 결과인데요. 1999년 스타벅스가 특별히 제1호점을 이화여대 앞에 오픈합니다. 그 이유가 서울 여대생을 타겟으로 일회용 컵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아주 젊고 세련된 문화라고 포장을 한 거죠. 지금은 환경 문제가 워낙 대두되고 있어서 스타벅스가 반대로 텀블러 제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텀블러 패션을 유행시키고 있죠. 다행이라고 생각도 되지만 이런저런 유행을 만들어내는 그 마케팅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이속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잘못된 분리수거, 재활용품인 척하는 친구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많이 이 친구들한테 속았는데, 먼저 플라스틱인 척하는 애들. 실리콘, 멜라민 그릇, 휴대폰 케이스, 비디오 테이프, 장난감, 고무, 랩, 보온팩, 아이스팩. 이런 친구들은 모두 재활용이 아닌 종량될 봉투로 가야 하는 거죠. 특히 랩, 소시지 포장재, 라면 스프 비닐 이런 친구들은 PVC는 가열하면 강산성 염화수소, 즉 염산가스를 발생시키는데요. 그렇게 되면 재활용 처리 기계를 손상시키고 또 다른 비닐의 재활용까지도 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스팩 내용물도 합성 고분자 물질로 결국 플라스틱이고요. 재활용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배수구나 변기에 버리면 플라스틱을 바다에 투척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직업병이 있는데 손톱 곰팡이래요. 손톱 곰팡이. 이 재활용 선별 작업이 이 사회에 잘 노출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일에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죠. 완벽하게 기계 혼자 하는 일은 없잖아요. 이런 재활용 선별도 결국은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한다는 것을 유념해서 너무 작은 플라스틱 선별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너무 더러운 상태로 배출하는 거는 재활용될 수 없다는 것. 종이인 척하는 애들 누가 있냐면 치킨 상자, 팝콘 상자, 아이스크림 통, 컵라면 용기, 감자칩 통, 휴지, 종이 테이프, 영수증, 기름종이, 종이 호일 이런 친구들 안 돼요. 그리고 스티로폼 인척하는 친구는 수세미, 스펀지, 색깔 있는 스티로폼, 과일망, 요가 매트, 돗자리, 휴대방석들이 있고요. 아주 중요한 마지막 폐의약품입니다. 남은 약은 절대로 변기나 싱크대에 버리면 안 됩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분해되지 않고요. 그대로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데요. 이 버려진 항생제나 진통제, 항우울제 등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기 바로 전날 제가 아이 약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깨끗이 씻어서 분리수거하고 아주 마냥 뿌듯해 했었는데 저의 무지로 인해서 환경을 망치는 일을 저지른 거죠. 이렇게 잘못된 지식이 위험합니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약국, 보건소에 가져가시고 제약회사, 즉 생산자가 이것을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주지 않는 약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생산자와 판매자의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또 소비자에게도 약봉투에 남은 약 처리 방법을 기재해 주는 등 법의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버릴 게 하도 많아서 쓰레기 버리는 방법도 공부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자, 제일 좋은 건 쓰레기를 안 만드는 거겠죠. 네. 또 재활용보다 더 좋은 건 재사용하기. 제품을 구입할 때부터 불필요한 쓰레기를 포함하지 않은 걸 고르시고요. 사실 소비자 가격에는 그 포장 쓰레기에 대한 처리 비용까지 우리에게 청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환경도서 여러분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의 북리뷰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하세요.